두바이 엑스포 사상 가장 긴 줄. 그 끝에 뭐가 있었을까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코리아. 줄을 서려면 대기 시간만 3시간. 그런데 사람들은 2번, 3번씩 그 줄을 다시 섰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했고 40년 경력의 독일 기술자조차 무너진 이유. 한국은 그날 기술을 넘어 감동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감동 실화를 확인하세요. 영상이 좋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디터 브란트예요. 독일 출신이고 40년 넘게 엔지니어로 일해왔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강력한 엔진과 지멘스의 에너지 터빈 설계를 도왔었죠. 독일에서는 근면함, 정밀함, 그리고 품질을 믿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독일 제품이라면 최고일 거야.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선도국이라고 믿고 있었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1년이 되었어요. 그해 저는 두바이에 가서 세계박람회라는 놀라운 것을 보러 갔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신다면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축제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 대신 나라 전체가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 프로젝트나 공예품 대신 각 나라가 최고의 기술, 가장 멋진 아이디어,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박람회에는 192개국이 참가했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지구 곳곳의 부스들이 모두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신이 났었어요. 제 계획표가 있었거든요. 독일관 방문, 일본관 확인, 미국관 들르기,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도 잠깐 둘러보기. 하지만 한국을 방문할 계획은 없었어요. 쉬어서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지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좋긴 하지만 아마 우리가 하는 걸 따라하는 정도겠지. 물론 좋은 휴대폰이나 TV는 만들지만 선도국은 아니야. 발명하는 건 우리고 한국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관에서 나오면서 뿌듯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을 때 제가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줄이었어요. 그냥 줄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구불구불하고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줄이었어요. 뜨거운 사막 길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는데 거대한 뱀처럼 구불거리고 있었어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태양 아래서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지? 독일 부스는 아니었어요. 방금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일본? 아니에요. 일본 부스는 저쪽 다른 방향에 있었어요. 미국? 거기도 줄이 없었어요. 건물 위에 큰 간판을 유심히 봤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스마트 코리아 미래로 나아가다.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잠깐, 한국. 그 한국? 안에 유명인이 있는 게 틀림없어. K-팝 콘서트나 드라마 촬영이라도 하는 건가? 더 자세히 봤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관이었어요. 팝스타도 없고, 번쩍이는 간판도 없고, 밖에서 나오는 음악도 없었어요. 그냥 깔끔하고 단순한 입구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2시간, 어쩌면 3시간을. 더위 속에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요. 저는 팔짱을 꼈어요. 왜 사람들이 한국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존중했어요. 한국 제품들 중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독일이 선생님이고 한국이 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어요. 저는 그 줄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자세히요. 사람들이 화나 있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수다를 떨고, 웃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 2번째로 다시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안에서 울었어요. 정말 꼭 봐야 해요. 근처에 있던 10대가 소리쳤어요. 이번이 3번째예요. 다음엔 부모님도 데려올 거예요. 영국에서 온 한 남자가 기자에게 말했어요. 기다린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저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한국관 안에서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갑자기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박람회에 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독일이 규칙을 만들고 한국이 따라온다고요. 간단하게요. 하지만 이 줄은, 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정말 긴 줄은 저에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엔지니어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강한 호기심을요. 왜냐하면 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관심 있는 것에만 시간을 써요. 그래서 밖이 섭씨 38도였는데도, 물병이 텅 비었는데도, 그날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줄에 섰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줄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영원히요. 태양이 뜨거웠어요. 셔츠가 등에 붙어 있었어요. 물병은 비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줄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왜요? 제 호기심이 떠나게 해주지 않았거든요. 피곤하고 땀이 났지만 꼭 알아야 했어요. 왜 사람들이 한국관에 대해 그렇게 흥미진진해하는지요. 저는 원래 큰 나라들을 보러 왔었거든요. 독일, 일본, 미국 말이에요. 한국이 주요 관광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어요. 줄을 서서요. 저가요. 40년 경험의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이 뭘 보여줄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 걸음씩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웃고 기다리는 동안 노래까지 불렀어요. 인도에서 온 한 무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관이 최고예요. 다른 건 비교도 안 돼요. 브라질에서 온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저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아저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한 번 들어갔는데 또 갈 거예요. 또?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좋았나? 그 아이가 활짝 웃었어요. 디즈니월드보다도 더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대담한 말이네요. 라고 했어요. 그때 이집트에서 온 부부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그 여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50개가 넘는 관을 방문했어요. 한국만이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울었다고요. 왜요? 남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기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에 관한 거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이 저를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계가 사람을 울게 만든다고요? 저에게는 말이 안 됐어요. 저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들었어요. 줄이 입구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뭔가 다른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흥분이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는 긴장감이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만약 여기에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뭔가가 있다면? 하지만 그때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 거였어요. 어쩌면 약간 햇볕에 탔을지도 모르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거의 3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앞쪽에 도착했어요. 웃고 있던 자원봉사자가 살짝 인사를 하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문이 부드러운 쉬익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시원한 공기가 저를 맞이하려고 나왔어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조명은 부드러우면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음악이 있었는데 시끄럽지 않았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친절한 안내원이 저에게 스마트폰 같은 작은 기계를 건네주었어요. 이걸로 둘러보시면 돼요. 그냥 가리키고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뭘 하게 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제 손 안에 화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더 이상 두바이에 있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었어요. 물론 진짜 한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같았어요. 그 기계가 AR증 강연실이라는 걸로 3D 영상을 보여줬어요. 저는 궁궐을 걸어 다녔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왕과 왕비 곁을 지나갔어요. 한국에 눈 덮인 산을 봤어요. 봄 꽃밭 한가운데 서 있기도 했고요. 심지어 제주도 근처의 산호초를 보러 물속으로 다이빙하기도 했어요. 이런 게 가능할 리 없어. 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가능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이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걸. 살아있다는 걸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를 뭔가 더 큰 것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다음에는 AI에게 질문할 수 있는 방으로 갔어요. 독일어로 물어봤어요. 한국은 언제 산업 성장을 시작했나요? 놀랍게도 AI가 완벽한 독일어로 대답했어요. 한국의 급속한 산업 성장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오늘날 글로벌 기술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또 눈을 깜빡였어요. 네. 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AI가 계속 말을 했어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똑똑했어요. 제 질문에 단순히 답변만 한 게 아니었어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이건 로봇이 아니었어요. 다리였어요. 사람들, 문화들,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놀라움이 왔어요. K-팝이었어요. 하나 인정할 게 있어요. 그날 전까지는 BTS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K-팝은 반짝이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진 10대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홀로그램 콘서트가 시작되는 순간, 저는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7명의 젊은 남자들이 빛나는 빛 속에 나타났어요. 춤추고, 노래했고, 관객들이 열광했어요.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발까지 박자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옆에 있던 그 브라질 소년이 소리쳤어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라고 말했는데 제 자신도 놀랐어요. 마지막 방은 오징어 게임의 장면을 재현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웃고 작은 게임들을 했어요. 재미있고 우스우면서도 화려했어요. 그리고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 나라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재미를, 모든 걸 한 곳에서 섞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거기 서 있으면서 제 마음이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열렸어요. 저는 조용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무도 저를 이렇게 느끼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감동받고 싶지 않았는데,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제 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새롭고 대담하고 마음이 가득한 뭔가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관의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냥 기계 몇 개를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마트폰 몇 개 정도요. 로봇 한두 개 정도도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여준 게 그런 거였거든요. 하지만 안에서 본 건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과학 박물관 같지 않았어요. 기술 회사 같은 느낌도 아니었고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웃고 있던 여자분이 저에게 작은 검은 기계를 건네주었어요. 스마트폰처럼 생겼는데 느낌이 달랐어요.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마법 같았어요. 걸으시면서 이걸 가리켜 보세요. 여행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간 헷갈렸지만 호기심이 났거든요.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과거가 살아났어요. 더 이상 두바이에 있지 않았어요. 제 손 안의 화면이 한국의 경복궁의 아름다운 돌기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화면이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시대로 가는 창문 같았어요. 왕과 왕비들이 왕실 의복을 입고 제 곁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정말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의 옷이 바람에 흘러내렸어요. 경비병들이 금빛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고요. 모든 게 너무 실제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손을 뻗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는 물속에 있었어요. 제주도 근처에서 수영하고 있었거든요. 색깔 고운 물고기들이 쌩 지나갔어요. 산호초가 바다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작은 공기방울들이 제 주위에 떠다녔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어요. 바닥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라고 속삭였어요. 그 기계가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보여줬어요. 모든 게 제 손 안에서요. 헤드셋도 없었어요. 케이블도 없었고요. 그냥 어디로 데려갈지 아는 작고 조용한 화면이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40년 동안 기계를 만들어 왔었어요. 우리의 엔진, 효율성, 힘을 자랑스러워했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부드러웠어요. 픽셀로 만든 시였어요. 저에게 뭔가를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숫자로 저를 감동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를 뭔가 느끼게 하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제 생에서 처음으로 기술이 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더 빨리 뛰게 만들었어요. 다음에 부드러운 조명과 가운데 빛나는 원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목소리가 말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로봇이었어요. AI였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독일어로 말했어요. 한국의 산업 역사에 대해 말해주세요. 로봇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멈추지도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완벽한 독일어로 대답했어요. 한국의 산업 성장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눈썹을 올렸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의 친환경 기술이나 AI 혁신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신가요? 충격이었어요. 이 로봇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사려 깊었어요. 제 질문에 답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뭘 즐거워할지 추측했거든요. 이 기계가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예의 바르네요. 라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러자 로봇이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브란트 씨.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제 이름을 방금 말했나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답이 독일어였어요. 모든 문장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지식으로 가득했어요. 저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말이 저희 마음을 바로 쳤거든요. 그 다음에 음악이 나왔어요. 사람들을 따라 다음 방으로 갔어요. 조명이 어두웠어요. 공기가 에너지로 들끓고 있었어요. 갑자기 방이 색깔로 폭발했어요. BTS가 나타났어요. 제 바로 앞에요. 하지만 실제 인물은 아니었어요. 홀로그램이었어요. 빛나면서 완벽한 조화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관중들이 기쁨으로 소리쳤어요. 젊은 여자아이들이 울었어요. 남자아이들이 춤췄어요. 부모님들이 박수쳤어요. 그리고 저는 발이 박자를 맞추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웃었어요. 그 다음에는 박자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네, 저요. 70살 독일 엔지니어가 말이에요. 낯선 사람들과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이처럼 웃으면서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야. 이건 연결이야. 음악이 끝났어요.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한 곳. 거대한 방이 밝은 색깔과 이상한 모양들로 칠해져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세트였어요. 유명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거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셀카를 찍었어요. 아이들처럼 뛰어다녔어요. 정장을 입은 어른들까지도 간단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쉬는 시간의 아이들처럼요. 우스우면서도 재미있고 똑똑했어요. 한국이 게임과 기술, 그리고 대중문화를 한순간에 모두 섞어놨거든요. 한국관을 나왔을 때쯤 저는 엔지니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관광객 같은 느낌도 아니었고요. 느낌이 다시 어린아이 같았어요. 호기심 많고, 신났고,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적이었어요. 그리고 기술을 단순히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했어요. 한국관 밖으로 나와서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그 줄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여전히 길고, 여전히 넓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꿈꾸는 사람들의 줄처럼 보였어요. 전에는 뭔가 이상한 걸로 봤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말이 됐어요. 그 긴 줄은 인기 있는 쇼나 유명한 가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것을 위한 거였어요. 눈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험을 위한 거였죠. 몇 분 동안 조용히 거기 서 있었어요. 사막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닦았지만 아무도 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미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강철과 전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야기와 감정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더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관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찾은 게 충격적이었어요. 단 6개월 만에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었어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움직임이에요. 주말에는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이상 왔어요. 친구들,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데려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뉴스 기자들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CNN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새로운 종류의 미래를 보여줬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섞은 미래를. BBC에서 썼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글로벌 영향력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놀랐어요. 이건 더 이상 기계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것에 관한 거였어요. 독일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어요. 저희는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하지만 한국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요. 기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깨달은 건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독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박람회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가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부스가 가장 인기였어요? 독일이 또 이겼나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을 보러 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웃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굴렸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었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책상에 앉아서 펜을 꺼냈어요. 제 작은 갈색 공책을 열었어요. 개인적인 목표를 적어두는 거예요. 깨끗한 페이지로 넘겼어요. 그리고 썼어요. 75세가 되기 전에 한국 방문하기. 네. 제 버킷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어요. 휴대폰 때문이 아니에요. 자동차 때문도 아니고요. BTS나 오징어 게임 때문도 아니에요. 제가 느꼈던 감정 때문이에요.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어보고 싶어요. 네온사인이 빛나고 공기 중에 음악이 흐르는 그곳을요. 부산의 해변에서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고 싶어요. 태양이 바닷속으로 천천히 지는 걸 보면서요. 경복궁 한가운데 서고 싶어요. 이번에는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 두 발로 직접요. 그 조용한 아름다움을 숨쉬고 싶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음식을 먹어보고요. 언어를 듣고요.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요. 두바이에 가기 전에는 세상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저희가 항상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풍부하고, 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한국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한국이 이끌고 있어요. 기계만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이걸 읽고 계신 모든 분께 어떤 나라를 진짜로 경험해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마세요. 숫자나 뉴스만 믿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큰 놀라움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에서 나와요. 저는 미래에 대한 답을 찾으러 두바이에 갔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찾았어요. 독일어로 쓰여 있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설계된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했어요. 정직했어요. 강력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